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자, 드디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장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주식의 마감을 드렸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타트가 끊어질지에 따라서 증시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브리핑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고 나서 증시가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관점을 계속 갖고 있고, 심지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나스닥 차트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더 올라가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증시가 회복되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이런 분위기 형성, 그리고 현재 거래세가 동반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며 여기 보이시는 이 관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관점대로 앞으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알아봤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회복이 될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이 무려 5%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면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의 요인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셧다운 종료 기대감입니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의 확산으로 또 한 번 주가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긴장 완화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없다며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먼저 방영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와 그리고 앞다퉜을 때 항상 어떻게 된다? 그 주가의 방영이 그 당일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그 당일에 한번 슈팅 나오고 다시 뭐 꼬꾸라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들이 매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상승 마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회복세가 좀 나와줄 확률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 아마 하락이 막 그렇게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시 마감이 매우 중요했다. 월요일 증시 마감이 중요했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이에 따라서 김진우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할 거다라는 거죠. 특히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연말 주가 전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테슬라는 22일이죠. 현재 시각 22일 장 마감 직후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대감 되기 전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20일 발표에 딱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복습 말씀드렸죠. 복습했죠. 어떻게 된다? 그 전에 증시가 회복한다. 그 전에 증시가 상승한다. 이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이밍 때 단타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표 이후에 강한 모멘텀의 가능성이 앞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450달러를 돌파하면서 500달러에서 600달러 상승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500달러 부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600달러까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달러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들은 600달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관점을 계속 올려드릴 때 보시면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데나이브스 워낙 유명하죠. 테슬라의 상승론자, 그렇죠? 또한 1년치 목표가를 주가 600달러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6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500달러 근처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캐시우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캐시우드는 지금 이 2018년도 주주들이 머스크의 보상안을 처음 승인했을 때 테슬라 주가는 어떤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었고, 두 번째 투표 당시 테슬라의 S&P 500 1.2%였고 이번에도 역시 보상안을 압도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믿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나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슬라는 당연히 주르륵 내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 나거든요. 이 사람이 있어야 결국에는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머스크의 성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얘기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표 참여도 호소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표 참여했을 때 당연히 일론 머스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 캐시우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캐시우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이 사람이 잘 맞춰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캐시우드를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이 뭐 3월에 이때 증시 폭락이 왔을 때 아크 인베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를 매수하는 그런 시그널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매수했다. 이 상황과 더불어 한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이후부터 저점부터 고점까지 계속 상승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저는 캐시우드를 굉장히 신뢰했고, 이전에 2018년도에도 캐시우드가 $400를 이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의 이런 분석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석가들도 정말 잘하겠지만, 왜 워렌 버핏 뭐 이런 부분, 투자의 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전 캐시우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잘 맞췄으니까, 눈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는 인터뷰 중에 테슬라가 옳았다는 것을 5년 내에 증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가 발전한다라는 거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옵티머스, 지금 AI 그룹 뭐 등등 너무나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FSD 전 이걸로 그냥 게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2020년도에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테슬라는 시장을 뒤집고 이번에 FSD 로보틱스의 확장으로 동일한 재현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이 테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저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탑을 기록했고, 특히 30일 기준 우버 기록보다 40%나 높은 다운로드를 보이며 웨이모보다 6배 많은 다운로드를 보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앱의 급상승을 보이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로드 앱의 순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미래를 보는 이런 통찰력이 여기서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최대 AI 프로젝트에 있어서 캐시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테슬라를 고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로봇, 에너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된 바로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에서 많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다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캐시우드의 5년 내의 목표가가 언제냐, 그래서 5년 내에 이 인터뷰가 옛날 겁니다. 옛날 거예요. 이전에 확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년 만에 증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캐시우드가 뭐라고 밝혔냐, 5년 내에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2,600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2029년 목표가를 봤을 때 10배 수준을 기록할 거다 라고 말했고요. 저는 이 캐시우드가 이전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00를 갈 것이라는 것을 맞췄다라는 포커페이스를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장기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지금이 이런 자리일 수도 있고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를 계속 한다라면 결국에는 우리 목표가는 뭐다? $2,600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가 앞으로 자동차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고, 그렇다면 이 테슬라 CEO로 누굴 세우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머스크는 1조를 투자를 했고, 또 지금 밤새면서 테슬라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총합보다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있고, 앞으로 이 보상을 거부하는 것에 비논리적이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머스크는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의 발전은 계속 시작이 될 건데, 그 시작이 바로 FSD 14부터입니다. 저는 FSD 14부터 이 테슬라의 미래가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FSD14를 탑재 차량이 2시간 완전 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SD가 정말 많은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왜? 테슬라가 자신감을 나타냈거든요. 이것은 테슬라가 3월부터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FSD 14부터 변화가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전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인터뷰 매번 챙겨보는데 이 FSD가 이제 나왔잖아요. 3월이면은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났죠? 근데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뀔 거다.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타이밍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는 앞으로 사이버캡 내년 1분기에 생산을 하며 빠르면은 바로 2026년 본격 생산을 시작할 것이고 테슬라가 사이버캡의 생산 인력이 대규모 채용 중이라고 밝혔어요. 머스크가 사이버캡의 테스트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며 사이버캡의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게 확장이 되면 또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AI가 진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에 다가준다라는 거고요.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화를 가속화할 핵심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FSD 14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 주차장 위치를 선택 가능한 기술을 추가를 했고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자동 감지 이후 속도 조절 또는 정차하는 이런 부분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로 차단과 우회로 정보 실시간 반영으로 스스로 경로 탐색이 가능하고 운전 스타일에 맞게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지 차량 그리고 이동 차량 등 복잡한 교통 상황에도 정밀한 개선을 하면서 도로 장애물 인식까지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허도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슈퍼차저의 압도적인 시장을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차저 에너지 80%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 경쟁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엄청 많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앞으로 이제 모든 전기차를 이끄는 기업이 될 것이고 전기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미래까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지배하려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계속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전기차 회사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하나의 요소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제 캐시우드도 그렇지만 이 12월 목표가를 $650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최대 $3,500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캐시우드가 조금 낮게 평가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요 부분보다는 $2,600까지는 5년 내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10억 매입 등 일론 머스크의 확신과 머스크 리더십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동력이 보면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에너지 부분에서 변혁적 성장의 시작점이 열렸다라는 분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캐시우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이런 타이밍에 계속 어필하고 있는 이 $2,600까지 5년 내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에너지 저장, 그리고 AI의 세 가지 융합된 그런 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옵티머스 그리고 자율주행의 AI 프로젝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전망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팔란티어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앞으로의 이 상승 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좀 이제 이번 주 스타트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우상하는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 테슬라를 봤을 때 이 증시가 올라가면 당연히 테슬라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에서 잘 흘러가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위치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권을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요 부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이 나와줬는데 요 부분에서 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우상하는 관점은 여전히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의 테슬라가 이제 우상하는 이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르는 관점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단기 관점과 장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보시는 끝부분 415달러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한 마디 더 떨어지고 이 한 마디는 뭐다? 장기적으로 들어갈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단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 이 저점 라인, 415달러 이 저점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던 말던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비슷한 자리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마디가 오르고 나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또 한 마디 오르고 나서 폭락이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면서 N자형 패턴으로 내려가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저점이 뚫리는 순간 사람들이 공포심이 나왔지만 왜 나올 수밖에 없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부분과 달리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현재 시점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상승 나왔죠? 그렇죠? 상승 나왔죠? 하락 나왔죠? 하락 나왔죠? 상승 나왔죠? 상승 나왔죠? 그리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깨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이 삼각형의 모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저점을 지켰을 때, 타이밍을 봤을 때 이 저점 지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죠. 지속적인 상승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고점을 뚫어주려면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반등을 기대해보며 이 자리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관점을 보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초록색 박스에 오면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록색 박스에 왔습니다. 이게 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저항이 이 자리만 다시 온다라고 하면 또 한번 어떻게 된다? 여기는 매집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하고, 내리면은 매집하고, 오르면은 그냥 수익 가져가면 되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펼쳐야 되거든요. 이거 박스권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여기 저점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177달러, 여기서 이제 매수하라고 했죠. 저희 텔레그램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평단이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지 계속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만약에라도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스권에 오면 다시 매집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와주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시장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엔비디아의 우상향 관점은 유효합니다. 이전에 초창기 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기를 기도하며, 신규자들은 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때 잡으신 분들은 이 우상향하는 관점을 바라보며 추가 매집을 떨어질 때 하면 좋겠죠.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내려갈 것처럼 만들다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와줬어요. 여기서도 고점인 줄 알았는데 횡보하더니 올리고요. 고점인 줄 알았더니 횡보하고 올리고요. 고점인 줄 알았더니 횡보하고 올리고요. 계속 이러한 패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횡보가 계속 되고 있고, 이 횡보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만큼의 횡보가 충분히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상승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시나리오 제가 수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좀 꼭 참고하셔서 실시간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팔란티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집중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은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요, 횡보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텔레그램에서도 이 박스권만큼은 지켜줘야 된다 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박스권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 드디어 돌파해 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횡보가 이제 끝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가장 빨리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 매집을 통해서 여기서 매집했다 하실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래서 여기 3번이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얼마냐, 바로 184달러, 여기 고점 있죠? 이 고점을 넘기는 순간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탈을 못 해줬는데, 이번에 이탈하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을 이탈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여기 또 박스권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음 상승 준비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월요일 스타트부터 너무 좋은 흐름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 추가적인 관점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텔레그램에서 어필해서 말씀을 드리나요? 라고 했냐면,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자료를 알아보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에 있어서 녹화 방송이 12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12시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관점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또 추가적인 종목들을 제가 장이 좋을 때마다 추가적인 종목들도 가끔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텔레그램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더 활발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략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오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참여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이 텔레그램 링크는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고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둔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텔레그램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대로 열기 버튼 누르시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점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거 뭡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올리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